간만에 미국 증시가 좀 밀려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코스닥이 먼저 상승으로 돌리더니 유가증권 시장도 현재 살짝 상승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박권으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잠시 좀 편한 마음으로 숨 고르는 시간 공모주 투자 클럽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신규 상장주에 있는데요. 다음 주 일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늘 함께 해주시는 분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택규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IPO 시장에는 자금이 몰린다 이런 얘기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더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에 일정부터 좀 보겠습니다. 상장하고 청약 어떤 종목군들이 있었는지 리뷰해 볼 텐데요. 이번 주에는 다소 좀 한산했죠. 한창 지난주에 종목 많이 몰렸었는데 이번 주는 수요일에 일진 하이솔루스 청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간대에 IBK 스펙 16호도 청약 진행됐습니다. 청약은 이렇게 두 종목이 있었고요. 상장은 엊그저께였죠. 바이젠셀이 신규 상장을 했고 오늘은 D&D 플랫폼 리츠가 신규 상장 첫날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장 쪽부터 좀 들어봐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두 종목 있었잖아요. 관심 종목 어떤 흐름이었는지도 좀 봐주세요. 네, 일단 뭐 상장 2개 됐으니까 이들 차트 흐름 좀 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신규 상장주 항상 5일 안에 모든 것이 결판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자, 우리 바이젠셀 보령제약이 대주주인 면역 강암제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쪽 기업인데 여기 보시면 이 첫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거의 10개 중에 7, 8개가 첫날 갭 떠놓고 음봉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일반적인 10개 중에 7, 8개가 이런 모양새 나타내주고 그럼 그 다음날 양봉 나왔을 때 이렇게 이 장대 음봉의 중간값을 한번 올라가 줘야지 조금 뭔가 만회할 수 있는 모양새가 나오거든요. 근데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가부터 다시 떨어지면서 저점 만들어 버렸죠.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종목은 결국 오늘의 시가를 치고 올라가 주면은 한 번 더 이날의 고점이 64,000원이거든요. 그걸 좀 돌파하면서 중간가까지 한번 올라가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되게 되면 또 질질질질질 재미없는 모습으로 연출될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D&D 플랫폼 리츠, 리츠 들어가니까 이 부동산 관련된 기업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결국 갭 떠놓고 음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갭 뜨고 음봉 나오면 우리 신규 상장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량 매도 아니면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매도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그럼 이 종목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만약에 이 시가를 다시 깨고 오후장에 올라갔어. 그럼 얘는 더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리츠 종목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갈까 좀 그건 의심스럽지만 지금 현재 30분봉 흐름 보면 나름대로 살아는 있어요. 살아 있는데 결국 이 종목 이 두 번째 양봉 만들어 버린 이 저가 5,180원 이거 깨게 되면은 전량 매도하세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신규 상장 두 종목입니다. 바이젠셀 같은 경우는 공모 주가가 52,700원이었는데 이것을 상회하는 가격은 현재 유지되고 있고요. 리츠는 원래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 이런 거 없이 무조건 5,000원이죠. 이거 대비로 살짝 오르면서 출발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근에서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상장주보다 청약에 좀 더 많은 관심이 쏠렸잖아요. 청약 두 종목 확실히 좀 스펙은 관심이 좀 떨어지고 일진 하이솔루스 동일하게 24일,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청약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결과가 상당했죠. 네, 제가 일단 저는 공모주 같은 경우는 한 주에 한 개씩 하자 이렇게 말씀드린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자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쵸? 이것저것 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 이 종목 강력하게 청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증거금도 36조 이상 들어오고 경쟁률도 654대 1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 이 공모자금 1,846억 중에 거의 1,630억을 수소 연료 탱크 쪽으로 쓰겠대요. 결국 수소 이쪽으로 뭔가 계속해서 드라이브 걸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보고 있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2차 전지 끝났어요. 2차 전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한번 해먹은 거예요. 그러면 다음은 결국 신재생과 수소 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 지금 미국의 인프라 투자 1조 2천억, 3조 5천억 이거 제가 봤을 때 9월 말이나 10월 초면 다 됩니다. 그럼 거기에 핵심이 뭐냐? 결국 신재생. 그러니까 요새 상강 M&T가 왜 가느냐? 이 신재생 관련돼 가지고 가는 거고요. 이 수소차도 이 결국 오늘 두산 퓨어셀부터 해가지고 이런 애들이 또 움직임이 나타나죠. 그럼 이 일진
단어가 하이솔- 일진 하이솔루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소차 관련된 종목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 분위기 잡는데 얘 상장해 놓고 하루 이틀 움직이다가 조정 주면 얘는 오히려 이후를 보고 또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신규 상장주는 첫날 웬만하면 초반에 좀 빠져나오자라는 전략인데 워낙에 사업 내용이 좋아서 그 이후까지도 담보된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저희 좀 더 리뷰를 해보자면은 사실은 종목이 좋은 걸 알면 물량 많이 잡고 싶잖아요. 근데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지금 균등으로는 아마 각 증권사별로 2주 안팎으로 배정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비례 같은 경우는 1억 넣으시면 한 5주 정도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흥행을 했던 일진하이솔루스도 일정이 좀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다음 주에 공모주 먼저 청약부터 보겠습니다. 청약 쪽으로는 화요일에 AB온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이어가지고 그렇게 큰 관심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1일 수요일에는 YM텍하고 SK리츠 있고요. 3일 금요일에는 스펙 한 종목 유진스펙 7호가 청약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상장은 좀 전에 이야기가 됐던 일진하이솔루스가 9월 1일로 지금 상장이 좀 잡혔거든요. 그리고 스펙, IBK, 스펙 16호는 같은 날 청약을 했는데 상장은 금요일로 이렇게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장 쪽 일진하이솔루스 9월 1일에 상장하면은 어떤 주가 움직임을 나타낼지 전략도 알려주세요. 일단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기본 따상은 한번 갈 것 같아요. 따상 가고 그 다음 날 흐름 보면서 이제 좀 대응하면 될 거. 따상 나오면 일단 그 다음 날 갭 떴을 때 그 갭 뜨고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일단 비중 줄이는 게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한번 따상 정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실패했어. 그래놓고 좀 조정 나와. 걔는 그럼 큰 그림 흐름 쪽에서 보시고 한 1, 2주 조정 나오면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도 됩니다. 왜? 제가 보고 있는 이 시장은 아마 추석 이후로는 그 크게 대선 정책하고 그다음에 미부양안 이쪽으로 해가지고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아마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좀 뭐 그때 가보면 알겠지만 제가 올해 시작할 때 1월달, 2월달, 3월달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인프라 투자에서 건설 시멘트 이쪽 이야기하고 엄청나게 갔죠. 한동안 쉬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시점이 왔다라는 것 우리가 명심하시면서 시장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특히나 요즘에 수소 쪽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더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분위기가 결국 이 2차 전지가 엄청나게 굉장히 세게 갔는데 그거 바톤 잡을 게 결국은 이제 수소 쪽으로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일진하이솔루스는 따상까지도 기대를 해보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따상의 가격은 거의 한 9만 원 선 언저리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또 청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 잘 물량 받으셔가지고 이제 좀 목돈 그 증거금 어디로 이제 다음번 타자를 물색하고 계실 텐데 일정이 많지는 않아요. 네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 좀 청약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제 눈에 탁 들어오는 건 YM텍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물량이 작아요. 물량이 작다라는 건 우리가 받을 물량은 없지만 또 그만큼 주가가 매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한 기업 자체도 내가 봤을 때 괜찮아요. 일단 YM텍 뭐 하는 회사냐라고 했을 때 이제 직류, 고압 릴레이를 이제 개발, 제조, 판매하는데 요거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스위치 있죠? 그러한 것들과 좀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주로 쓰이는 게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나 전기 자동차 아니면은 그 태양광 인버터 이쪽에 쓰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굉장히 핫하죠. 시장에서 매우 핫한 섹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결국 우리 정부에서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그린 뉴딜 정책하고도 일정 부분 붙이려면 붙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공모 주식 수가 60만 주예요. 거기에 우리 사주 5%,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65 내지 75% 띄워주고 우리한테는 25 내지 30%라고 한다면 한 15만 주에서 18만 주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러한 것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물량이 작다라는 건 그만큼 희귀하기 때문에
더욱더 좀 매력적으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의외의 종목이 뭐 따당땅땅 뭐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YMTEC까지 어떻게 좀 자금을 활용해 주시는지도 흐름을 읽어주시니까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